네, 안녕하세요. AIO, GEO, SEO 시리즈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네이버 AI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구글 쪽 AIO를 중심으로 GEO, AIO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뭐 네이버 쪽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정리된 건 이겁니다. 노출면과 역할의 분리가 이제 어, 이 세 번째 컨텐츠의 핵심인데요. 그 네이버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단에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려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순위 경쟁이 아니고 노출면의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AI 검색 최적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이제 AIO, 네이버 AIO 최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요런 거 해볼 겁니다. 키워드와 노출면, 그리고 역할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제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나누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많이들 써보셨지만 노출면이 많습니다. 구글이나 이제 이런 이제 검색 중심의 그 플랫폼하고 다르게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볼 게 웹문서, 블로그,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 다음에 카페,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노출되는 면이죠. 그래서 웹문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식적인 정보나 정의, 가격,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결정 정보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사례나 경험, 과정, 비교, 뭐 이런 설득과 맥락이 강한 영역이고요. 플레이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화나 예약이나 길찾기, 뭐 이런 로컬 중심의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는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나 커뮤니티에 의도가 강해서 후기가 많이 쌓이죠. 사용자들의 순수한 후기나 뭐 논쟁거리 이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쇼핑은 상품형 이제 키워드들이 있고 이제 리뷰나 가격 뭐 이런 옵션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면이 강한지부터 결정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EO를 한다 대신에 네이버에서는 노출면을 점유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실무에서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SEO보다는 네이버는 노출면을 최대한 많이 점유하겠다. 어떤 걸로? 우리의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제 그 점유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점유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냐? AIO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SEO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그 SEO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되는 면도 많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노출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제 각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상단은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AI 모드처럼 AI 브리핑이 상단에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브랜드나 우리 페이지나 우리 컨텐츠가 포함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 그 네이버 AI 브리핑 탭에 네이버 안에 있는 콘텐츠가 많이 보입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네이버 플레이스라던가 뭐 웹문서라던가 블로그라던가 플레이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AI 브리핑 탭은 결국은 네이버의 다른 면들을 점유해야 AI 브리핑에 우리 상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언급될, 인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합쳐져서 AI에 반영됩니다. 네이버는 그래요. 네이버 안에 있는 여러 채널들을 합쳐서 AI 브리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점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영역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web문서, 블로그, 플레이스, 카페, 쇼핑.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키워드로만 이 5면들을 좀 정리해보면 웹문서는 결국 결정이에요. 결정이고 블로그는 설득입니다. 플레이스는 행동하게 만들고 카페는 커뮤니티고 쇼핑은 결국 구매하게 만들어요. 핵심 기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면이 강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상품이나 우리 제품이 어느 면에서 먼저 더 많이 점유가 되고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1등이 아니고 점유로 바꾸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어, 더블 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키워드로 뭐 웹문서나 블로그에 함께 노출되는 상태를 저는 그냥 더블 점유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더블 점유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에서 점유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사용자들 눈에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을 보면 한 면에 올인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무조건 가겠다. 웹문서 상단에 무조건 가겠다. 플레이스 상단에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바꾸셔야 돼요. 여러 면에 동시에 노출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가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더블 점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상단 노출의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뭐 플레이스, 뭐 쇼핑에도 있는데 여러 면에 노출되는 것과 한 면에 상단에 노출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 뭐 당연히 한 면에 상단에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네이버의 AIO 브리핑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전체 상위 노출이 아니고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 언급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결국 AIO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에 상위 노출되는 것보다 여러 면에 많이 노출되고 언급되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뭐 전환이나 뭐 클릭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당연히 상단에 한 군데 상단에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AI 요약이든지 뭐 블록형 컨텐츠나 플레이스 쇼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AI 요약하는 곳은 한 군데만 노출되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을 점유하는 게 우리가 네이버 AI 브리핑, AIO를 하는데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한 영역에 상단에 노출되는 게 아직까지는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네이버 AIO, AI 브리핑 쪽에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언급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그러니까 한 채널에 1등 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점유가 더 실용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분산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단에 서로 다른 구역에서 동시에 노출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은 결정을 하는 구조고 블로그는 설득하는 구조니까 이 두 군데 같이 나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텐츠는 양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양으로 많이 콘텐츠를 때려서 이제 퍼블리싱을 해서 보여주는 시대는 갔고 그러니까 AI가 좋아하는 구조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상위 점유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위 점유는 중요해요. 상단 노출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근데 분산된 환경에서 상단에 여러 곳에 노출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요런 통계를 좀 냈어요. 뭐냐면 롱테일 쿼리의 증가입니다. 이게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검색 엔진,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도 비슷한 현상인데 제가 이제 그 뭐 서치 콘솔이나 뭐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롱테일 쿼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가 아니고 15글자 이상의 롱테일 쿼리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네이버는 이제 AI 브리핑 이후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났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고요. 구글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애널리틱스나 서치 콘솔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한 단어의 키워드에 집착하는 시대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AI 브리핑,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O에 더 적합한 건 문장형, 질문형 쿼리에 맞는 웹이나 블로그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로그 구조를 문제 공감, 해결 제안, 근거 행동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AI 브리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블로그뿐 아니라 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형 의도에 맞는 컨텐츠, 검색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의 트렌드는 롱테일 쿼리가 증가하고 있다. 역할을 좀 분리해 보죠. 아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가지를 좀 분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문서인데요. 신뢰나 결정의 페이지예요. 그래서 웹문서는 정의, 가격, 조건, FAQ, CTA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이거 기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글에서 말씀드렸던 인용 블록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웹문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 키워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컨텐츠를 웹문서에서 만들어야 돼요. 사례를 과하게 넣는 것보다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웹사이트 웹문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이 키워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페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조화해야 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예로 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더 그것보다 강력한 거는 FAQ 페이지 같은 게 훨씬 더 AI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영역이에요. 블로그 영역은 설득과 맥락과 사례가 있으면 됩니다. 단독 완결이 아니고요. 웹문서하고 연결되는 형태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검색 의도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짜야 돼요. 문제를 공감해주고 해결해주고 근거를 마련해주고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 블로그도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어, 확정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다른 게 있다면 근거 부분에서 FAQ가 들어가면 좋아요. FAQ 형태의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AI가 이 FAQ 형태의 컨텐츠를 꽤 좋아하더라고요.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살짝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마지막에 웹문서하고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하나로 끝낼 수는 없어요. 블로그는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네이버는 뭐 좀 조금 이제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AI에서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도메인이 있는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블로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면 블로그는 설득하는 컨텐츠를 많이 넣고 웹문서에서는 이걸 결정짓는 형태의 웹문서를 만들어서 역할을 분리하는 게 더블 점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 영역을 보죠. 플레이스는 이제 네이버 지도라고도 하고 뭐 장소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플레이스에 오면 사람들은 예약을 하거나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로컬 업종에서의 이 플레이스는 전환의 마지막 단계고 매우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베트남 호치민 쪽에 그 SEO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컨퍼런스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매년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로컬 SEO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꽤 확장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이버에서도 중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션이 있어요. 로컬 SEO라고 하는 뭐 물론 구글 대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도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를 예쁨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한 게 더 중요해요. 시간이나 가격이나 메뉴나 뭐 이런 것들.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뭐 문을 닫은 뭐 곳인데도 아직도 이제 영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은 어,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거고 메뉴가 바뀌어 있거나 가격이 바뀌어 있거나 뭐 영업 시간이 바뀌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두 번의 클릭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죠. 예약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실습은 이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요런 실습을 해요. 이제 키워드 두 개를 해서 노출면을 체크합니다, 먼저. 그래서 웹문서와 블로그와 뭐 플레이스 쇼핑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키워드, 뭐 두 번째 키워드도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을 세우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키워드 첫 번째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강남 피부과 추천, 여드름 치료 방법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강남 피부과 추천은 우리가 주력 노출면으로 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횟수를 주력으로 해야 됩니다. 로컬 의도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 방법은 웹문서와 블로그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정보의 의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기 위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점유 플랜을 하는 확정 짓는 겁니다. 한 개만 하시면 돼요. 먼저 한 개만. 예를 들면 웹과 블로그를 더블 점유할 거다. 아니면 웹과 플레이스를 전원 강화할 거다.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해서 로컬로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역을 우리가 더블 점유를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걸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키워드로 어떤 영역을 더블 점유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사실은 제가 이제 실습용 슬라이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실행 가능성이라고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좀 작게 자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FA를 추가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보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액션들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력 노출면을 점유해 가는데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대표 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 자산. 그다음에 보조 자산 한 개가 있어요. 먼저 두 개만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운영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자산하고 보조 자산을 확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린 보조까지 할 수 없어. 그러면 대표적인 노출면까지 시작을 해요. 웹문서, 웹문서를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를 만드는 형태로. 블로그를 할 거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확신을 만드는. 그다음에 플레이스는 클릭이 두 번 내에 우리 뭐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컨텐츠들, 이런 형태의 노출면에서 우리가 어디를 주력으로 할 건지, 어디를 보조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소스는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일단 키워드 두 개 정도를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려면 생각보다 리소스가 많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네이버 뭐 블로그 마케팅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꽤 많은 리소스가 듭니다. 점유 플랜을 한 개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뭐 하나로 하면 좋겠지만, 네. 여러 개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그 다음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죠. 제가 막 이제 굉장히 긴 강의를 제가 이제 한 20분 내로 이제 줄여서 핵심 뭐 좀
좀 이제 생략한 설명도 있고 슬라이드들 중에서 강의안 중에서 제가 뺀 것들 뭐 한 열 몇 장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좀 최대한 제가 메꾼다고 메꿨지만 구멍이 좀 난 영역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최대한 핵심을 가져온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이버는 SEO가 아닙니다. 이제 SEO가 아니고 노출면을 점유하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임이에요. 그래야 네이버 AI 브리핑에도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AIO의 시작, 네이버 GEO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